평상시엔 보기가 어려운 게 그냥 여자분들도 많이 이 차를 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박스터 4.0 GTS인데 오렌지가 라바 오렌지색인가 이게? 이거 라바 오렌지. 휠이 이게 GTS에 들어가는 거예요? GTS 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검정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도 이 옵션인 것 같고 네네. 포스트가 있는 옵션인 것 같고 그리고 GTS 4.0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 배기 파이프가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검정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도 옵션이죠. 아, 전혀 모르시는구나. 몰라도 돼요. 이거 어쨌든 외관 리뷰는 이렇게 끝내는 걸로. 네네. 출고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출고한 지 한 20일 조금 넘었습니다. 아, 20일이요? 몇 킬로 타셨어요? 이제 1000km 조금 넘게 탔어요. 그래서 이 차를 오늘은 제가 이제 시승할 건 아니고 사실 제가 박스터 4.0 GTS는 많이 타봤어요. 왜 이 차를 뽑았는지 그냥 인터뷰 형식으로 좀 하려고 해요. 왜 이걸 하냐면 첫 스포츠카잖아요. 그쵸? 첫 스포츠카. 그러니까 첫 스포츠카를 타시는 분들이 왜 포르쉐를 선택을 하는지, 왜 이 차 4.0을 선택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제가 첫 스포츠카를 꼭 포르쉐를 사야겠다라는 건 없었고요. 저도 아무래도 투자재를 다루는 이제 업을 하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건물을 네네 아무래도 투자라는 상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엑시트 할 때 얼마의 손해를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지. 아,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1년을 탔을 때 이 차 감가 얼마, 2년을 탔을 때 얼마 어떻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상할 때? 4.0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이슈 때문에 없고요. 저도 이제 메이커 같은 걸 보다 보면은 P가 오히려 이제 출고가에서 800에서 1000사이로. 아, 그렇죠. 저도 차를 6개월 정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3-4번 정도 차를 구매를 실제적으로 계약금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럼 예상 금액은 얼마나 돼요? 한 2년 정도 탔을 때? 저는 사실 1년에 1500 정도 감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많아봐야 사실 500만 원입니다. 왜냐면 현재는 P가 붙은 상태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타는 키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회사도 근처다 보니까. 그리고 2년 탔을 때 맥시멈 1500 정도. 사실 반도체 이슈 때문에 요즘에 차를 출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감가 없이 타시고 계신데, 이게 뭐 브랜드를 불문하고 특히나 뭐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차들은 1-2년을 타도 감가가 없을 정도로 요즘에 막 난리인데, 사실 이 반도체 대란이 오래가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이게 풀리게 되면 그때는 좀 감가를 때려 맞을 수 있다. 지금 이제 P를 주고 사고 P를 주고 거래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술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감가제란 말이에요, 차는. 대표적인. 그래서 뭐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지금 예측으로 이게 뭐 당장 빨리 풀릴 것 같지는 않고 1-2년 타다가 팔아도 크게 손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결국 박스터를 사시는 분들 중에 감가 부분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는 분들이 가장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성환 팀장님도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셨고, 근데 이 차를 그러면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신차 가격이 얼마였어요? 출고가를 1억 4,500가량에 등치까지 하면 한 1억 5천 넘겠네요. 네, 1억 5,200 정도 했습니다. 그럼 1억 5,200을 주고 이 차를 지금 타고 계신데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 차를 살 때쯤에 사실 비교군을 한 3-4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오픈카 하나는 이제 보유를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서 458 스파이더나 R8 스파이더나 992 정도에서 저는 사실 고르고 있었는데, 저는 한 번에 사실 너무 높은 차로 갔다고 하면 제가 이 차들에서 느낄 수 있는 좀 행동들을 많이 포기하고 가지 않았을까. 현재는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제일 만족스럽나요? 아무래도 되게 편하고요. GTS가 편하진 않진 않아요. 이제 서스펜션 감도가 좀 딱딱하지 않나요? 좀.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한 비교군이 없어서 비교군이 없어서 이때까지 사실 제네시스만 탔었었는데 확실히 이거 타다가 제네시스 타면 편한데 아마 그게 비교군은 아닐 것 같고요. 제 지인이 488 스파이더를 일단 타고 계세요. 그것보다는 저는 훨씬 편하고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타고 다닐 정도. 488이 차가 커서 그렇지 사실 서스펜션 감도는 GTS가 더 딱딱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타면 약간은 달구지 같은 느낌? 좀 있습니다. 네, 약간 달구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488이 오히려 서스펜션이 더 소프트하게 노면을 걸러주는 느낌이 있어서 박스터 GTS가 달그락거리는 느낌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스터는 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488에 비해 주차하기도 좀 쉽고 여러 가지로 편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럼 이 차가 그렇게 만족스럽다고 하셨고, 김성환 팀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1살입니다. 되게 어리구나. 31살에 자기 능력으로 또 포르쉐도 타시고. 어린데 성공한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어린 친구들 중에 또 노땅이라 가지고 20대 팀장님들도 많잖아요, 되게 또. 그쵸?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저도 사회 초년생일 때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사실 맛보기 되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젊은 나이에 성공한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특히 건물 세일즈를 하다 보면 건물 사러 오시는 분들 중에 뭐 큰 거 사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또 있으면 이 사람은 도대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이 정도의 돈이 있지? 라고 보면 이제 되게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도 되게 많고, 그쵸? 확실히 20억에서 30억 현금 가량을 움직이실 수 있는 IT 스타트업 종사자 대표님들이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다른 고객분이 한 100분 정도 계시다고 치면은 어떤 사업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은지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밀시장 같은 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장에 새로 들어온 30대 신규 컬렉터 중에 어떤 직종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코인이랑 주식 아니면 이제 IT 뭐 스타트업 대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전문직들. 팀장님도 궁금한 게 있는데 30살 될 때까지 제네시스만 타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저씨의 차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아니면 맞습니다. 패밀리카로 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제네시스를 오래 타셨는데 갑자기 왜 포르쉐를 타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사실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좀 선물해 주셨던 차량이었고 원래 수저가 높구나. 전혀 원래.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지금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다 제 능력으로 사실 했던 거기 때문에 딱 그냥 부모님께서는 줄 돈은 없는데 저한테 받을 돈도 없다. 이 차를 첫 차로 좀 구입한 계기는 저도 좀 허영심이 있는 친구예요. 다 있죠. 네, 저도. 아니 그 31살의 남자가 사실 좋은 스포츠카를 안 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아무래도 그 스프레드 폭이 되게 넓긴 하더라고요. 통장에 100만 원 있을 때 살 수 있는 삶의 방식과 그리고 1000만 원, 1억, 10억 있을 때 삶의 방식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똑똑하게 사실 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또 저는 이제 되게 좋은 지인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좋은 레퍼런스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좀 앞서 나가 있는 사람들을 좀 쫓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재미들도 알게 되고,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현금이 3억 있으면 3억, 4억 있으면 4억으로 재밌게 사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좋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돈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쓸 수 있는 소비로는 이 정도가 너무 좋았고, 저도 사실 이제 그 나이 때 있는 젊은 친구들 볼 때 여력이 된다면 꼭 좋은 스포츠카를 타보라고 얘기는 한 편이에요. 단순히 좋은 스포츠카를 타서 뭐 이제 이성을 꼬시고 자랑하고 쇼오프하고 막 이런 것들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의 어떤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네트워크 열쇠도 되고, 물론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걸 되게 좋게 압축을 해서 잘 버무려가지고 자기 자산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맨날 노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자기의 인생의 큰 자산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포츠카를 타니까 주변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아무래도 거주하는 곳도 이제 이 근방이고 강남에 거주하세요 지금? 지금은 한남동 그리고 이제 회사도 압구정이다 보니까 허영심 부리기가 어려운 게 그냥 여자분들도 많이 이 차를 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도 저 삶의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는 동네와 주로 활동하는 지역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영전이가 되게 유명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처음에 마세라티 타고 뭐 어디 갔을 때는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와 이랬는데 강남에 오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 그러면 또 하나, 저도 차를 되게 오래 탔거든요. 29살 때부터 차를 탔는데, 저는 뭐 사실 김성환 팀장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탄 게 아니라 무리해서 탔어요. 되게 저는 카푸어 생활을 했었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10년 정도 차를 탔는데, 자기가 이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연봉이 높아지고 자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자산의 증가 속도가 제이커브처럼 어느 순간을 지나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나요. 연봉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했을 때 그것들에서 돌아오는 어떤 회수액이 자기가 버는 것보다 훨씬 커지고 막 이런 순간들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실 텐데,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차가 뭐가 있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이유는 뭔지. 저는 사실 이 차를 지금도 좀 매각 생각은 사실은 있고요. 20일밖에 안 탔는데 너무너무 사실 좋은 경험을 준 차긴 하지만 992는 좀 빨리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리고 10만원 단위로 조급하게 이 차를 굴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사실 여기서 머물러야 할 이유는 안 보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실내가 너무 차이가 많이 992 같은 경우는 실내가 완전 풀체인지 된 맞습니다. 실내잖아요. 근데 네, 박스터는 아직까지도 이제 예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구형틱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홍대 설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건축하셨었어요? 네, 건축 설계를.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를 사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디자인도 보고 이러겠네요. 사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굉장히 괜찮은 매물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실 갈아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넘어가고 싶은 욕망인 거잖아요, 결국. 네, 맞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좀 더 저는 더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너무 강하고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 더 좋은 차, 이게 막 1억 5천대라고 하면 신작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2억대 또는 3억대 차를 간다고 해서 성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인터뷰에서 교수가 질문을 해요. 너는 얼마를 벌고 싶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억을 벌고 싶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교수가 물어보더라고요.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교수가 하나의 좀 팁 아닌 팁을 줬는데 10억을씩 벌고 싶으면 10억짜리 사업을 해야
높여야 되고 100억을 보고 싶으면 100억짜리 사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소비재가 뭐 1억, 2억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런 폭들을 넓혀야 저도 더 좀 이제 그릇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집도 그렇고 사는 동네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점점 위로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소비를 할 때 되게 현명하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막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비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김 팀장님은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소비를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은근히 쫄보라가지고 저도 사업을 한 3번이나 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전에는 오히려 좀 지르고 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3번 정도 엎어지고 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가 된 것 같긴 한데 김 팀장님 이제 마지막 총평의 시간입니다. 20일 동안 타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거 좀 이상한데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뭐 터스신답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차를 또 타고 싶은지. 이 차의 최대 단점은 아무래도 인테리어 너무너무 부담다리 인테리어 그리고 좀 작아요 안에. 그쵸? 사실 옷 하나 벗기도 너무 어려운 공간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 차니까 너무 좋은 점은 일단 가성비 좋게 마음 편하게 이쁜 차를 또 이제 출퇴근할 때 저는 이제 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 입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이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면 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목표점은 사실은 없고요. 사람의 삶을 한 부분으로 편하게 해주는 일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 요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이제 가장 푸셔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사실 스타트업에도 되게 관심 많고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제 목표는 좀 그런 상장사를 추후에 언젠가는 한번 차려보는 게 그러니까 뭐 사회에 도움이 되고 정말 실질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한 어떤 회사 또는 일 뭐 그런 걸 만들고 싶다. 이게 돈이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하죠. 김상환 팀장님도 중개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사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되게 많은데 그 사람 돈 많다고 절대 그렇지는 않거든요.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고 돈이 정말 대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정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저는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로 규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은 젊고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돈으로 저라는 사람을 더 어필하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부동산 하는 김성환입니다 라고 저라는 사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짧은 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저의 목표. 책 쓰세요. 제가 그래도 뭔가 이뤄놓고 오늘 뭐 김상환 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뭐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는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업그레이드 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차는 저 많이 타봐서 일부러 시승 안 한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 차가 막상 이 시장에 들어와 보면 충분히 좋은 차가 너무 많다. 그렇죠. 위를 쳐다보면 끝도 없어요. 집도 위를 쳐다보면 끝도 없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성공한 것 같고 너무 만족할 것 같지만 그 만족은 2달도 안 가요 진짜. 특히 물질에서 오는 만족은.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신데 재밌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